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 감염병 전문병원 5째 권역이 선정됩니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는 대한민국 관문으로 그동안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상반기 진행된 권역 선정에선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비영리 시민단체 건강과 나눔의 한성희 상임이사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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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건강과 나눔이 어떤 단체이길래 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건가요? 네, 건강과 나눔이 2001년도에 처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무료진료, 저소득 어린이 무료진료, 농촌 지역 무료진료까지 의료 소외계층, 소외 지역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 없이 이 후원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치료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지금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선결 조건이라는 이런 결론에 지금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5년 메르스가 이렇게 한참 발병했을 때도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인천의 경우에는 서울과 이제 가깝기 때문에 굳이 감염병 전문병원이 굳이 따로 필요하냐 이런 시선들도 있는데 이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의 경우 8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고요.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도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이제 감염병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격리를 하고 동시에 보건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요. 보건소에서는 바로 인천의료원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코로나19 1호 환자를 치료한 것이 인천의료원이었던 거죠. 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겁니다. 인천은 국제적인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감염병 방어의 첫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서 다른 지역처럼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나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 예방, 확산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은 과거 메르스 확산 때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는 온 국민이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 감염병 전문병원이란 기존 병원과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네.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의료기관 전체가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주력하는 메르스 전담체제로 운영됐죠. 그래서 예. 당시 총 67명, 확진 30명, 그리고 의심 30명 환자가 의료원 내 의료진 및 직원이 감염되자고 성공적으로 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면 중앙 감염병 병원이 있고 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고 예, 그리고 예, 예. 국가지정병원, 지역 거점 병원이 있는데요. 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격리 병상이 중증병리 중환자 병동이 있고 그리고 일반 입원 예.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시 지휘하는 것들은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따라서 이제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평시에는 이제 고위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의 연구 예방 그리고 전문가 양성 그리고 교육 그리고 환자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해서 시설 인력도 연구 능력을 갖춘 병원으로서 국가가 설립한 지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음압병실과 전문의료 같이 의료를 통해 언제든 발생하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야겠다는 건데요. 이 평소엔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입을 감시하며 관련 교육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수준의 대응이 일어나면 네. 중증 환자 치료와 관리 컨트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측면, 위기 대응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압이 되는 감염병 시설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평상시 위기 때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점이나 혜택들이 있을까요? 일단 인천시에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 409억 원이 총 들어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예. 중환자 병상 36병상에 들어간 것은 거의 뭐 병원 한 개를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천시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감염병 전담 병상은 또 의사가 많이 배치된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인천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대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약 감염병 전문 병원이 도입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감염병 전문 병원의 경우엔 일상적인 시기에는 그 존재를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서가 있어도 평상시에 저희가 그 존재감을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화재나 재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중요성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체감하고 눈으로 잘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소방관분들 같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훈련하고 점검하고 예. 교육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하고 계시는 거죠. 감염병 전문 병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연구하고 전문가 양성을 하고 뭐 모의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병원과 연계된 체계들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하시다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준비를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장 앞장서서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시는 거죠. 그런 평상시의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 컨트롤 타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천은 항만과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선정 때 사실 인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북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인천은 탈락을 했는데 탈락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선 감염병 전문 병원은 2017년 처음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병원 자체를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병원에 증축을 하고 그 기능을 탑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모가 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건립 결정이 되지도 않은 영종도 서울대병원 분원에 예.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저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이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움직임이 좀 없기는 좀 했습니다. 이런데 반해서 대구는 모든 정치권,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고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제2의료원 건립까지 약속을 하면서 거의 사생결단의 의지로 저희는 이 감염병 전문병원의 유치에 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비해서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공모 내용 이런 시급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좀 선정 기준도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2월 26일이죠. 이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 선정위에서 경북권을 선정을 했죠. 그 당시에 이 권역 선정위에서는 수도권 그리고 경북권, 제주권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경북권이 7표가 나왔고 네. 수도권이 6표 그리고 제주권이 1표로 경북권이 감염병 전문병원에 들어간 권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유는 어떤 코로나19의 대구 쪽에서 어쨌든 신천지에서 많이 확산됐던 그런 이유도 표명은 됐지만 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그래서 이를 두고 애초부터 일단은 허동시 의원이 이 감염병 전문병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허의는 뭐라고 얘기냐면 만장일치를 합의에 못해서 표기를 했고 결국에는 경북권이 한 표 차이로 수도권을 따돌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이 당초에 투표할 권역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좀 일었어요. 그래서 2015년 메르스 사태 후에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개발 용역 보고서에 보면 중앙, 중부, 그리고 영남, 호남, 제주권역 등과 함께 인천권역을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곳으로 좀 꼽았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7년 호남권역의 조선대학교 병원이 첫 지정된 후에 2020년도에는 중부권역의 춘천향대 천안병원 그리고 영남권의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이 각각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기준으로 인천과 제주권이 미지정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 권역이 만약 이때 만약 만장일치에서 합의를 못했다면 인천권과 제주권 두고 투표를 진행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신규처 인천 평화복지원 정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수도권과 경북권 용역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엔 이 수도권과 경북권 후보권을 하려고 했다면 연구를 다시 진행했어야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개 권역의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이번만큼은 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데 이 지자체가 좀 준비해야 될 거는 뭔가요? 일단은 제일 먼저 선정될 게 부지죠.
하여튼 이 부지가 상당히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이 중앙병원을 감염병 병원을 설립할 때 당시에도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으로 두는 게 일단은 이 병원 규모 규지 부지를 네, 네.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때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급 모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지 선정하려면 5,000에서 6,600제곱미터 규모의 병원 용적이 좀 필요합니다. 또 주차장도 마련돼야 되고 일단 수술실도 마련되고 어쨌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그 부지가 맞지 않다면 과연 병원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인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지역에서 선정해서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인천에서 제일 먼저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일단 보여졌고요. 두 번째는 이 병원 용지 또 병원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역량을 맞출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네.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인천시에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취재하면서 특히 또 많이 보실 텐데 인천시의 경우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인천은 의향 있는 병원 5곳을 이제 공개 경쟁하는데 앞으로 더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동 지정이 부지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 지원할 것인지 일단은 심사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는데 예. 선정이 되면 그것도 권역이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병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려는 병원은 5군데나 되지만 그 병원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과연 부지는 마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허정식 의원도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스 때 2003년 그리고 신종플루는 2009년도에 유행이 됐었고 메르스는 2015년 그리고 코로나19는 2020년대에 감염병 유행주가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인천의 의료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점검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네. 했고요. 어쨌든 인천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이 병원의 권역이 설정된다고 해서 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대유행이 어쨌든 주기가 짧아지는데 이걸 과연 인천시가 큰 로드맵을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서울대병원도 생기고 뭐 송도병원도 생기고 송도 세브란스도 뭐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천의 송도 또 뭐 바이오 거점의 클러스터로 만든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인천은 큰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어디다 선정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면서 크게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부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느 병원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좀 큰 틀에서 좀 인천시가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권역이 설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방송하면서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권역 선정하는 그 심사위원회 혹시나 마치 자기 인천시가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한 이 영향이 미칠까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크게 로드맵을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천시의 준비 상황 좀 짚어봤는데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인천시가 좀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잘 준비를 해야죠. 더 네.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구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저는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경쟁을 할 때 그래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까지 약속을 했던 거죠. 예. 저는 이게 대구시만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만들고 구동하면서 많은 감염병 환자 치료의 경험을 가진 인천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런 인천의료원의 경험과 장점 그리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길병원 그다음에 인하대병원이 함께 연계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인천형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시민단체 입장입니다. 네. 가장 관건이 이제 병원들의 참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때요? 좀 인천 분위기, 인천 병원의 분위기 좀 어때요? 일단 인천시에서는 일단 병원은 계속 5군데가 지원을 했지만 더 예. 찾는다. 계속 찾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할 것이다. 일단 이런 입장인 거고 일단 허정식 의원의 중부일보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은 국내 최대 공항과 항만에 가까이 위치한 곳이어서 감염병 전문의 일단 설립의 당위성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고 정부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천시가 감염병 정보 유치 관련해서 지역 의료기관에 어쨌든 공문을 보내서 참여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중에 인천 의료원을 비롯해서 인하대병원, 나사렛병원, 한림병원, 인천 백병원 등 5곳의 의료기관 참여 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이고요. 예. 또 일부의 병원은 300억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겠다는 병원도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 경기에 집중될 만큼 인천에 감염병 전문이 설립되면 수도권 서부권의 감염병대에 크게 입주할 것으로도 보이고, 병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이 대규모의 감염병이 유행이 되는 이 시기가 좀 짧아진 만큼 이 병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병원 쪽에서 상당히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409억 원이나 지원한다는 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동 하나의 지어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많은 병원들이 좀 더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데 욕심을 내는 만큼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들의 참여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은 공공의료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한다고 해서 병원이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병상 숫자로 보더라도 한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OECD 최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95%의 병원은 대부분 많은 환자를 보고 과잉 진료를 해야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 구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감염병 전문병원은 평상시에 뭐 교육, 훈련, 연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병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공병원들에서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했는데 적자가 생겼을 때 예. 아마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재정 지원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런 공익적인 역할로 인해서 이런 병원에 생기는 적자는 적자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뭐 공익적 의료 제공비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근데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이게 공공의료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료 인프라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세요? 인천의 공공의료는 전국의 평균보다 더 취약합니다. 예.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의 4%가 조금 넘고요. 공공병상 수는 5%가 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인천 적십자병원은 2018년부터 응급실과 진료과가 폐쇄되어서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압박감이 심각하죠. 인천 시민들을 살펴보면 인천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된 이후에 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다른 민간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셔야 됐고요. 인천의료원이 주요하게 담당했던 취약계층의 진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로 인해서 네. 인천의 의료진, 인천 시민들까지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제 기능을 못하는 인천 적십자병원을 인천의료원으로 전환하자는 시민청원, 그리고 연수구의 경우에는 제2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연수구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천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장하자는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거죠. 이제는 인천시가 빠르게 제2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선정 절차 어떻게 이 남았습니까? 대상 권역은 일단 17개 시도에 추천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 우선에 권역 선정해서 객관적 데이터나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반 심도 있는 논의 통해 선정을 하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공모는 야당병원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8주간 진행되고요. 일단은 서면 발표 현장 평가를 결과로 실시돼서 최종적으로 최종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매년마다 설계비, 관리비, 시설비도 몇십억씩 지원이 되고요. 2, 3도 후인 202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